우리 딸 주아랑 주연이를 위해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니어 펀드를 들기 위해서 부산의 신세계 센텀 백화점에 왔습니다. 네. 비디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처음 보시나요? 네. 그래서 비디오는 뭘 느끼셨습니까? 이 비디오를 보고 금융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금융을 배워야 되겠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몇 개 키워드가 있죠. 되게 바꾸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문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미국같이 금융이 강한 나라도 금융 문맹률이 90%라고 했죠. 그래서 금융 문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난하게 되죠. 절대로 부자가 안 되죠.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했죠? 이 사람은 실제로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살해를 한 사람입니다. 살해를 하다가 아니죠. 살해를 하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우연하게 신문에 있는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식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거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야, 내가 삶의 희망이 있구나 해서는 거죠. 주식하고 내 삶의 희망이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주식 한다고 해서 내가 삶의 희망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흑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살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런 게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서 대기들이 잘 사는구나.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주식 투자하는 강연을 합니다. 근데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간수들이에요. 간수들이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당신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당신들 앞에 보면 가난할 거다. 그래서 금융 문명이 깨지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융 문맹률이 50%에 달해서 금융 문맹 때문에 어떻게 생기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원리인 거죠. 중요한 키워드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나요? 돈에 노예로 살죠. 저도 그랬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치달되는 라이프 살다 보니까 가난이 어떻게 돼요? 배를 잇게 돼요. 그래서 아까 흔히 얘기했죠.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사다. 내가 변호사다. 부자 될 것 같으세요? 왜 부자가 안 되냐면 내 노동으로 일하는 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육체는 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필요하죠.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텐데 내가 언제 수입이 떨어질 거고 수입이 떨어질 때 어떻게 라이프 살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를 벌어주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속 은퇴를 하지 못할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은퇴를 못하죠. 그래서 미국의 금융 문맹률이 50%라는데 전 세계에서 금융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월등하게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너무 한심한 나라예요. 두 번째 나라가 어디죠? 한국이. 미치겠는 거예요. 왜 한국은 일본을 따라갈까? 왜 일본은 한국 일본을 따라갈까? 일본
제가 처음에 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은 제가 정확히 30년 전이에요. 제가 펀드 매니저였을 때 스코더스 클락이라는 회사에 일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본에 대해서 분석하는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 당시는 일본이요. 일본 시가총액이 미국보다 컸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10대 은행이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일본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모든 게 일본이 미국을 앞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미국이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때 스코다라는 회사에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가 내린 결정은 뭐였느냐? 일본 주식은 다 팔아야 되겠다. 일본은 망할 것 같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금융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돈 어디서 넣죠? 은행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이 썩는 거죠. 그게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미국은 그걸 예측한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월급의 10%를 무조건 뛰게 했어요.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게 했고요. 강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라는 게 있죠. 창업을 하게 합니다. 새로운 기업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국가적인 일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돈이 일하고 있나요? 그거를 만들어야 되죠. 내 돈이 일하고 있는가? 심각한 일이죠. 근데 일본은 지금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요? 마이너스 금리죠. 돈을 넣으면 돈을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뺏어가요. 일본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도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저금을 합니다. 멍청하죠. 그거하고 일본 사람들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요. 부동산, 예금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전혀 의지하지 못하는 민족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정확하게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스코더라는 회사가 되게 내가 일하던 회사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일본은 다 팔았는데 어디를 좋아했을까요? 한국을 좋아했어요.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에요. 일본하고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죠. 급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에피소드인데요. 저하고 이제 그 미국 사람하고 한국을 출장을 많이 왔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왜 좋아하느냐 했더니 그 한국 사람들 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툭 부딪히면은 일본은 한 인사를 10번 하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싫은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으면 솔직한 민족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한국을 좋아했어요. 근데 또 뭘 좋아했냐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내가 태어나면은 1년 있다 한 살을 먹잖아요. 한국은 태어나자부터 한 살을 먹는 거 보고 여기 투자해야 된다. 얼마나 급하면 애까지 나오려고 저렇게. 그거 갖고 한국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죠. 일본을 다 팔고 한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의료병으로 죽었어요. 저한테 큰 친구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국으로 와서 보면 어떨까? 너무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그 역동적인 나라가 왜 일본 같이 될까? 그러면 일본 같이 안 되면 어디 같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그 벤치마킹 롤 모델을 어느 사람으로 해야 될까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여러분들이 유태인 같이 돼야 돼요. 유태인은 어떻게 돌아보는가? 아까 유태인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더 대단해요. 단 한 가지. 한국 사람 유태인하고 다른 거는 유태인은 뭐를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죠. 한국 사람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해요 정말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하는 척을 하죠.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죠. 그리고 돈에 대한 플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좋아하면서 정말로 돈이 어떻게 버는 건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강의를 다 끝나죠. 대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이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을 싫어하는 척을 하고 돈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르고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미국에 오래 살다가 와서 한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싶을까? 목표가 가난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더 빨리 가난하게 될까요? 취업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다 은퇴했죠. 돈이 없습니다. 대기업에 들렸어요. 공무원이었어요. 은행장이었어요. 신기하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호흡만 쳤어요. 매일 부자인 척을 했습니다. 부자인 척을 했어요. 그 결과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에 은퇴하면 90, 100살. 운 없으면 120까지 살아요. 그러면 60살에 은퇴해서 몇 년 더 살아야 되죠? 60년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여기 한 명도 준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부산을 여러 번 온 겁니다. 제발 좀 아까 흔히 얘기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제발 좀. 왜 이렇게 그 자기 위기가 다가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을까? 그래서 그 흑인이 게이츠이라는 얘기 했죠.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를 거라고 했죠. 무서운 얘기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이 준비를 안 했을까? 왜 투자를 안 했을까? 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문맹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질병이라고 했어요. 디지스라고 했어요. 질병이에요. 네? 전염병이라고 했죠. 전염병입니다. 그게 한 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정말로 일본 같이 계속 조금씩 망해가는 나라가 되느냐 여러분들의 초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 각자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난하게 되면 나라가 되죠. 투자를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의 경쟁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잘못 같은 길을 제대로 된 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1000번 했어요. 5년 동안. 안 믿어주시죠? 1000번 했습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거 뭐 해봐야. 근데 가끔 이제 이메일이 와요. 희망을 받다. 네, 너무너무 고맙다. 그것 때문에 그만 못 둬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부산에 왔다 갔습니다. 근데 아주 젊은 아가씨 두 명이 저를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라이프를 바꿨다고 그리고 라이프에 희망이 있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좋은 얘기 들은 거로 그런 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얘기 하는 거 많습니다. 스님 얘기 들어도 좋고 목사님 얘기 들어도 좋고 뭐 TV에서 힐링 프로그램 그거 다 좋을 때 아무것도 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스님들 돈 많아요. 목사님 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워요?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배우죠? 또 더 심한 경우는 돈을 멀리하라고 배우죠?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돈이 없고 우리 부모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돈에
액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액션이 필요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다 노후 준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어보세요. 나도 흑수저였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용기가 필요해요. 어릴수록 유리하죠. 근데 내가 어리지 않더라도 다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금융 문맹률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뭐 안전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 50%라고 했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통계죠.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대화해보고 이 사람의 어떤 금융 지식이 있구나 했을 때 그때 98%예요. 98%가 문맹입니다. 제가 메리츠 자선회의 사장으로 왔는데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메리츠 자선회의 직원들 중에서 노후 준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자산형사의 직원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고객이 와서 어떻게 고객을 설득을 하죠? 미국에는 자산형사 증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럼 노후 준비 될 겁니다. 얘기하는데 한국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금융기관도 죄송합니다. 이거 또 누가 녹음해갖고 또 저를 또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 엉터리예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좀 너무너무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주식이에요. 근데 한국은 미국에서는 주식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딸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하고 우리 아들 친구도 하고 다 하고 우리 동료들도 다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주식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뭐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증권에서 사전도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TV에 나와서 TV에 경제학자도 나와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놀랬죠. 제가 연대 경제학과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연대 경제학과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데 주식을 다 드셔야 된다. 어렸을 때만 할수록 좋다. 주식하기 싫으면 펀드를 해라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대표님 우리 교수님이 주식하는 거 아니라는데요. 경제학과 교수가 주식하지 말라는 나라 전 대한민국에 한국밖에 없죠. 제가 아마 그분 가난할 거다. 맞대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내 노동으로만 버는 것 같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죠. 노동과 자본을 같이 일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될 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은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건 되게 신기하죠. 일본이 그래요. 일본은 주식에 투자하는 건 죄악시합니다. 몰래 해요. 창피하니까.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정말 정권인 거죠. 유태인들은 정반대의 라이프 살아요. 유태인들은 왜 부자인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부자가 될까요? 경제교육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유태인은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13살을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3살부터 네 경제 독립을 네가 13살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6살 성인식 때 이제 반미츠바라고 해요. 저도 저희 동네가 유태인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행사예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친척들이 3가지를 갖고 와요. 생명책, 그다음에 시계를 갖고 와요. 시간을 아껴라. 3번째는 뭘 갖고 오죠? 아니요, 주식 갖고 오면 돈을 갖고 와요. 주식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옵니다. 현금을 갖고 와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갖고 오죠.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갖다 줍니다. 친척들, 친구들 다 해서. 그 돈 가지고 너는 이제 노후 준비를 이걸로 하라.
경제 독립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13살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이 뭔가, 채권이 뭔가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죠. 그 결과 어떤 결과죠? 미국 인구의 2%가 유태인이에요. 80% 재산을 갖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게 복리의 마법 효과를 이 민족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태인들은 돈을 버는 목표가 뚜렷해요. 왜 버는지 아세요?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라고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몇 살 때부터 투자하죠? 60세부터 투자해요. 60세가 딱 되니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한테 많이 60대가 옵니다. 대표님 어떻게 안 되겠어요? 아 그때 10살부터 하시지. 그러면 전혀 걱정이 안 됐을 텐데. 그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일 투자하기 좋은 나이가 어디죠? 네? 태어나자부터 태어나자부터. 그래서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얘네들 절대 유리하죠. 워런 버핏은 몇 살부터 투자했을까요? 11살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0살 때부터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가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언제죠? 지금이죠, 지금. 하루라도 늦기 전에. 그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요.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고 누구보다 늦게 팔으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왜 안 늦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았죠? 70년 정도 남았어요. 70년. 절대 늦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좋은 얘기를 그냥 듣지 말고 당장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살아요. 내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요. 절대로 내가 부자 되는 거는 내 연봉이 높고 낮고가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투자했느냐,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부자가 됐지 연봉이 많은 부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소비하고 그거를 누가 더 현명하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왜 부자가 안 되는지, 왜 노후가 안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망성이 있는지, 저는 100%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전염병에 걸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 문명은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전염병을 앓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전염병을 앓고 있어요.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라이프를 살 건가? 20년 후에는 어떤 라이프를 살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60살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 건가 계산해 보셨어요? 아니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50살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표를 세워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제가 그 질문하면 말하기를 꺼려야 해요. 아니면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겁이 나니까 그래요. 겁이 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병원 가기 싫어하잖아요. 건강 진단하다가 혹시 어떻게 안 좋다고 얘기 들을까 봐 안 가죠.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financial fitness라고 해요.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내가 돈이 건강한 거야. 내 재정 상태가 건강한 거야. 그거를 체크할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면 아니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전 세계에서
노인층의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왜 높을까요? 왜 그렇죠? 돈이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했는데 평균 연령이 100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40년을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1억 있다. 2억 있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극단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안 일어났다고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월등하게 1등이에요. 한국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무시하는 일본보다도 못해요. 아까 전에 말씀했죠. 누구나 노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안 되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들한테 돈을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계신 분들 아이들하고 돈 얘기해요? 돈 얘기 안 하죠?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돈이 중요하다고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뭐라고 배웠냐면은 돈 걱정하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 돈도 없으면 있는 척한 거죠. 돈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죠. 돈이 중요하다는 거를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시키죠.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해보고 또 구두도 닦아보고 그렇게 하면 돈의 소중함을 아는데 한국은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사회에서도 뭐라고 가르쳐요? 돈을 멀리하라고 배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돈이 있어요.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출연료 받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돈 없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미국의 TV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노준비, 어떻게 노준비, 주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합니다. 한국은 그런 거 안 나와요. 한국 뭐가 나오죠? 먹방, 여행, 힐링 프로그램, 돈 없어도 괜찮아. 계속 그것만 나오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일본 프로그램을 베껴서 그래요. 일본 프로그램이 그렇게 합니다. 멍청한 나라죠. 저는 일본을 갈 때마다 느껴요. 이 민족은 굉장히 앞으로 힘들 라이프를 살 겁니다. 왜 그러냐? 아무런 앰비션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나는 뭘 하겠다 없어요. 특히 젊은 남자들 보면 끔찍해. 뭐 할래? 그러면 놀랍게도 뭐 한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븐일레븐에서 일한대. 그날 먹어서 그날 쓰는 걸로. 아무런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도 못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해요. 용기가 없어. 돈도 없고. 하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형을 사잖아요, 인형. 일본이 인형을 살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도 요새 인형을 수입한다 만다 하잖아요. 일본을 따라가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유태인을 따라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주고 투자를 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걸 해야 되죠. 동의하세요? 네. 별로 좀 있으면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 지기 힘든 게 나와요. 여기까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중 네 가지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냥 워낙 정형병이 오래 걸려있기 때문에 정형병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사교육비 끊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끊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사교육비를 써요. 근데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 주위에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땅 많은 사람, 부모가 부자인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타고날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타고났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주식이 많은 사람. 주식이 많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뭐죠? 기업체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사장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를 한 사람들이 부자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은 자본가가 돼야 돼요? 노동자가 돼야 돼요? 자본가가 돼야 되죠. 자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 다 자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동자는 전 세계에서 노동자가 부자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죠. 그래서 자본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자본가가 되려고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자본가가 된다는 건 뭐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소유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사교육비 50만 원, 100만 원 쓰는 거는 뭐가 되려고 하는 교육이죠?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 교육이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공부 잘하게 하는 싶은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거꾸로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걸 원한다면 사교육에서도 얘기가 되는데 공부 잘하라고 이게 목표가 돼서 돈을 쓰는 거는 노동자가 되라는 거예요. 취직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국에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점심 먹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사주비 얼마 썼어요? 어떤 기자가 400만 원 쓴대요. 한 달에. 놀라는 척 하지 마세요. 여기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유치원 뭐 100만 원, 100만 원 쓰고 또 뭐 수학 뭐 하고 금방 400만 원 쓰죠. 그래서 내가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4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빚이에요. 매일 아침 와이프하고 싸워요. 매일 아침 와이프하고 싸워요. 남편은 조금 금융실 조금 있는데 그 와이프는 완전히 빵점인 거예요. 그 와이프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이 세상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분이 젊었을 때 공부 못한 사람들 애를 통해서 원수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애를 잡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그리고 남편도 부자가 안 되고 온 집안이 굉장히 슬프다. 제가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런 집안을 많이 봐요. 쭉 이화 보냈고 1년에 1억씩 썼는데 제가 돌아왔는데 취직이 안 되죠. 취직해봐야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죠. 나는 그거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답이 너무너무 신기한 답을 받아요.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못한다고 무슨 부자가 될 일이 안 되나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엄청나게 부자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교육비를 주식으로 사줬으면 엄청난 돈이 돼요. 근데 그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잘못된 그 청년병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왜 못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직업이 한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으로 보는 직업이죠. 공무원, 대기업, 의사, 변호사, 4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것만 빼고 다 해요.
누가 더 부자 될까요? 훨씬 부자 될.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걱정이 돼야 돼.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책을 뺏어야 됩니다. 대신에 애한테 뭐라 해야 돼? 돈을 가르쳐줘야 돼. 투자를 가르쳐줘야 돼. 다른 아이들은 학원 가서 뭐 배우죠? 돈 버는 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 배우죠. 수학 배우고 영어 단어 배우고. 근데 우리 애는 넷플릭스가 어떻게 생겼고 미국의 네이버는 어떻고 카카오톡은 어떻고 주식 가격이 어떻고 경영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회사의 경영 관점은 어떻고 그런 걸 배우는 아이들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큰가요? 그래서 유태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머지 민족이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 멍청한 거예요. 일본 멍청한 거예요. 일본을 망친 사람이 누굴까요? 동경제도 나온 경제학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일본을 멍친 거예요. 그 사람들. 그저께가 손정희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손정희가 인터뷰에서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동경제도 나온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모르겠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안 많지. 그 사람들한테 평생 학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어려운 민족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한 11시, 12시까지 옆에 친구를 쓰러뜨리라고 배웠죠. 적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얘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죽여야 내가 올라간다고 배운 거예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미국 선행학습 못하게 돼 있어요. 3학년 때 배울 걸 4학년 때 배워야지 왜 1학년 때 배워요? 다시 얘기하면 치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교육을 할까? 애가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좋아요. 못해도 좋아요. 근데 아이는 건강해야 돼요. 정신건강에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스포츠를 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러면 애가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희한하게. 잠을 많이 자야 돼요. 10시간씩 자야 돼요. 그러면 애가 공부 잘합니다.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사교육비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것만 없애면요 다 부자 돼요. 저를 믿어보세요. 저거를 투자로 바꾸면요. 제가 한국에서 캠페인하는 게 저거예요. 사교육비를 투자로 바꿔요. 두 번째, 자동차 팔아야 돼요. 자동차 차 타고 오신 분 솔직하게 드세요. 심각한 겁니다. 왜 차 타고 오셨어요? 그 바로 옆에 지하철이 있던데.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제가 일하던 스카드라는 회사는요 엄청나게 부자 회사예요. 제 옆방에 있던 펀드 매니저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이에요. 1년에 100만 불입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차가 대부분 없어요. 차가 없어요. 다 지하철 타고 다녀요. 왜 없느냐? 귀찮거든요. 운전해야 되고 또 보험 내야 되고 또그 파킹할 때 힘들고 그래서 없어요 대부분.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너무 놀란 건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차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월급은 제가 10배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신병자 아닌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차를 몰고 오니? 대답이 되게 신기해요. 대표님은 왜 차가 없어요? 오케이, 나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버스가 바로 앞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싸요. 1,200원이에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버스가 막 5분 있다 도착하는 것까지 알려줘요. 미국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 지하철 엄청나게 더럽잖아요. 내국에서 나오고 막 물도 막 흐르고 비 오면 막 물도 맞습니다. 그렇게 엉망인데 다 지하철 타는데 한국은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다 차를 몰고 와요. 이게 정신병자고요. 정신병자인 거예요. 차 팔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차를 안 갖고 있으면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세이브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가 와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차를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차가 없으면 좋은 점 또 하나 말할까요? 차가 없으면요, 친구들이 제가 좀 요새 어려워졌구나 생각할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녁 먹을 때도 친구가 내요. 그리고 차를 태워줍니다. 그럼 어렵게 됐다고 얘기하세요. 절대 부자인 척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미국 속담에도 영어로 그런 익스프레션이 있어요. 부자처럼 보이지 마라. 부자가 되라.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다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샤넬 스토어 있잖아요. 거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특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무지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에서 일하던 회사의 옆에가 샤넬 스토어예요. 네, 미국의 샤넬 스토어에 가면 종업원들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안 사요. 중국 사람 오면 중국말로 해야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해야 되고 하니까,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정신 나가지 않고 그건 못 사죠. 근데 우리 와이프 친구들 미국에 놀러 오면 가끔 우리 집에서 자거든요. 싸자 하고 잔뜩 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사니까요, 그거를 가방에다 못 다니까 우리 보고 붙여달래요. 그렇게 쇼핑을 해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흘렀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 가난해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있는 거는 장롱에 있는 샤넬 백팩이에요. 그걸 팔아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친구들한테 제발 얘기해라. 이거라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버리라.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죠. 근데 그 당시 뭐 다 남편이 의사고 변호사고 다 잘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늙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샤넬 백팩, 시계, 1,000만 원짜리 팔라고 보세요. 100만 원도 못 팔아요. 그런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구나.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다 들어있죠. 대부분 필요가 없는 보험도 다 들어있어요.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지키기 힘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가면서 뭐를 해야 돼요? 학원을 일단 들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애가 여기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팔아야 됩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자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들고 싶으세요? 한 가지예요. 부자 만드세요. 그게 복리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투자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워런 버핏 다 들어보잖아요. 그럼 워런 버핏이 왜 부자가 됐을까? 다 알죠? 주식으로 부자 됐죠. 근데 왜 워런 버핏을 따라가려고 안 하죠? 워런 버핏이 11살부터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버크셔 하더웨이라는 회사가 있죠. 지금 주당 한 주에 얼마인지 아세요? 버크셔 하더웨이라는 주식이? 2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2억 4천 됩니다. 만약에 5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2만 원에서 2만 원. 별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계속 사줬다고 생각하면 노후 준비 공부 못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간단한 원리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에 대한 플랜을 짤 때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고 애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아니면 건강이 진짜 나쁘다든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그 뭔가 강박한 면이 굉장히 강하죠. 평생을 누구를 쓰러뜨리라고 배우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좋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제가 만나본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그 간단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있는데 왜 저렇게 그걸 모르고 있을까? 아이들 사교육비를 당장 끊어야 되죠. 정말로 설득이 안 되면요. 그 주문을 외우세요. 나는 우리 와이프랑 주문을 외웁니다. 옆집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옆집에다 외우면 진짜 옆집에다. 근데 애가 너무 잘돼요. 옆집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애가 너무너무 잘해요. 성숙하고. 근데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걔를 소유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면 걔가 게임하고 그러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맨날 애랑 싸웁니다. 그렇죠? 그럼 애하고 사이도 나빠져요. 그럼 애는 계속 가난해지고 있고요. 제가 부산에서 한 몇 달 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빠들은 다 엄마들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바뀌면 난 대한민국 바뀐다고 생각해서 엄마들만 모아놓고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 커피숍에 가서 그 어머니들 한 젊은 부부예요. 애가 한 10살, 15살 된 부모들인데 강의를 했는데 한 1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너무너무 노려보시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노려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헤어졌죠. 근데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온 게 그분이 저를 미워했던 이유는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딴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하는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부 못할수록 부자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애가 공부 못하면 부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갖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오늘 좀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공부 못할수록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전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더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애가 놀라운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 어차피 나는 학원 가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끊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애가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외식하고 왜냐면 돈이 남아요. 외식해봐야 얼마 하겠어요. 그리고 즐겁고 가족하고 같이 있고.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빨리 알려주고 싶은데 자기가 주위 사람들 얘기해도 절대로 난 건 몰랐다. 안 먹힌다. 그래서 계속 해달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프로세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액션을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인데 애가 부자 되는 거를 경험하고 싶다 한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저를 믿으세요. 그게 하루에 10,000원씩이면 어떻게 되죠? 한 해 30만 원이죠. 그러면 2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60만 원이죠. 그 아이한테 아까 워런 버핏처럼 애한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그 부자가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 아이가 만약에 10살짜리 애가 지금 투자한다 그러면 30살 되면 어떻게 되죠? 몇 억씩 생기게 돼요. 그럼 한 아이는 어차피 서울대에서 못 가잖아요. 그죠? 어차피 못 가요. 공부 잘하는 애는 사교육 안 받아도 가요. 저도 사교육 안 받고 연대 갔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과외 엄청나게 했는데 내가 안 듣고 알아요. 근데 엄마만 몰라요.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서 부자들은 대학교 친구 별로 없어요. 초등부에 좀 이상한 짓 담배도 피고 이런 애들이 다 부자가 됐지 착실한 애들은 부자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애들 좋을까요?
우리 애는 좀 공부를 안 했지만 즐겁고 부자가 된 게 좀 좋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효도도 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지만 알아요. 효도 안 합니다. 절대 배신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 내가 이제 옛날에는 70대 80대에 대본 돌아가셨잖아요.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애들은 지가 알아서 합니다. 아들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부터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사교육비를 바꾸고 과감하게 끊고 그러면 애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놀랍게 더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돈이 중요한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 잘하면 아이들을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잘해요. 제가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제 말 듣고 과외를 끊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대요. 그럼 과외비 주식으로 바꾸자고 그러고요. 100배 낫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스타벅스는 왜 저렇게 스타벅스가 컸을까요? 넷플릭스, 뭐 홈디포, 뭐 저는 그런 창업들을 들으면 막 가슴이 떠요. 이걸 한국에 있는 교육받은 애들은 절대 이런 생각을 못 할 텐데 놀아야 되면 잠을 많이 자는 애들은 엉뚱한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UPS 스토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창업 스토리인데요. 제가 젊은 사람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 엄청나게 벌었죠. 그 우체국에 미국의 우체국에 이사를 가서 우체국에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갔더니 5시 닫잖아요. 그 4시 59분에 가면 뭐 탁 닫고 내일 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내가 내 세금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그래서 보통 사람은 거기서 그냥 화를 내고 끝나겠죠. 이 사람 뭘 했을 줄 아세요? 우체국 옆에 우체국을 차렸어요. 엉뚱하죠? 그래서 7시까지 열어요. 그리고 그 메일 박스를 열어줘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여행 많이 갔다 온 사람들 이 편지를 대신 받아줘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 회사를 팝니다. UPS라는 회사에 팔아요. 2천억에 팔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이 여러분들 일본의 혁신적인 회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미국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페이팔, 뭐 넷플릭스, 저기 구글, 뭐 애플 엄청나게 많죠. 일본에 그런 회사 들어보셨어요?